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7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저는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측면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이나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같은 거를 샀을 때 과세 특례를 주겠다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 1주택자가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그래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한 채 신규 취득했을 때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조건은 공시가액 4억 이하로만 되겠죠. 그리고 취득기한도 24년 1월부터 26년 말까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12억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그리고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 12억, 다주택자는 9억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뒤에도 요약해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세대 1주택 특례 자체가 너무 혜택이 작다. 사는 것마다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채 추가로 샀을 때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지도 않는, 그리고 인구 감소 추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더욱 없는 상황인데 이 정도 혜택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영향이 그래서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인기 감소 지역 대부분 지방이거나 지방에서도 광역시도 아닌 더읍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적절한 투자 방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향도 적을 뿐더러 우리가 앞으로 접근해야 될 방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똑같은 결이 유사한데 비수도권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과세 특례, 똑같이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거의 결이 비슷한데요. 똑같이 기간도 24년 1월부터 요거는 25년 말이네요. 25년 말까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그리고 조건은 전용 8호제곱미터 34평이죠. 34평, 그리고 취득가액 6억 이하의 대상 물건들을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1세대 1주택 특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똑같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아까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1세대 1주택 특례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다 사는 것마다 비과세를 해주거나 예전처럼 그런 정도의 특례가 아니다 보니까 영향이 되게 적을 것 같고 우리도 특히 검토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수도권 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으로도 확산세가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회복이 덜 됐지만 확산세가 나올 이쪽을 먼저 봐야지 이런 특례가 나왔다고 이런 걸 볼 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액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받고 있었죠. 연에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청년 우대형 통장이 생겼고 여기는 이제 비과세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나이 있는 청년에 해당되고 여기는 급여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총 금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도 배우자를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혜택이 너무 없다. 혜택이 너무 작은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점수를 쌓아가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현재 상승상의 분위기라든지 공사비나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또 인플레이션이 또 유동성이 공급될 거란 얘기가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청약을 지금부터 청년분들이 이런 세제 지원 때문에 통장에 기대고 청약을
또 청약이 되려면 현재 청약홈 마비된 것처럼 가점이 엄청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다린다가 보면 또 좋은 걸 매수하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조금 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저는 청약은 기다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미 점수가 높으신 분들, 이미 기다려서 좋은 단지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되는데,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분들이고 이제부터 점수를 쌓아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데 점수를 높이려면 엄청 힘든 상황이죠. 자녀도 많이 낳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기다리다가 오히려 자산이 상승하는 기회를 놓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은 이런 지원이 나왔다고 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자기 자산에 맞춰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자산을 사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1주택, 1주택 이렇게 각각 있는 상태면 결혼을 안 했으면 각각 비과세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됐다고 이런 비과세 혜택을 줄이면 이분들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원래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이었거든요. 5년 안에 두 분 중에 한 분 걸 팔면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비과세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고, 재테크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이런 걸 활용했었는데 여기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활용할 좀 루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과세로 끌고 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거, 그런 걸 상생임대주택이라 하는데, 여기서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딱 해당되는 주택이 보이죠? 투기과열지역. 왜냐면 나머지 곳들은 대부분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잖아요. 그래서 거주 요건 자체가 없는데 거주 요건이 남아있는 곳들은 투기과열 지역.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근데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5% 이하만 증액하는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면제되니까 조금은 활용할 것 같고, 투기과열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은 조금 이런 걸 노리고 움직이는 집주인분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전세 물량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상황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뉴스 기사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들이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조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조정됐냐? 현행 요런 표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1억에서 2억 사이랑, 그리고 이 밑에 30억 초과죠. 그래서 원래는 1억 이상, 2억 이하면 10%, 20%였죠? 20%였는데, 이제 10%로 바뀌었기 때문에 10% 정도 효과가 있고, 30억 초과는 원래 50%였는데, 40%가 됐기 때문에 조금 효과를 볼 거다라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런 상속세, 증여세 세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세율 기준을 정한지, 그리고 특히 과세 표준을 정한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만 수정했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구간 자체도 되게 한정적이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효과를 뭔가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압박, 개정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혼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세에 대한 자녀 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에 대한 자녀 공제 금액이 어쨌든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억 원으로 증액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활용할 여지가 커 보인다. 그래서 아까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확대된 거,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10년 기한으로 얼마가 됐는지를 쭉 해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그 부분 빼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상속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5억 원으로 늘어나면 조금 어쨌든 뭔가 활용할 방안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영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요약 정리해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내용이나 비수도권 중공업 미분양 대책 같은 건 저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 자체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그냥 1세대 1주택 특례 정도만 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인구 감소 추세나 현재 똘똘한 한 채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정도의 혜택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투자 방식은 이제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울이나 수도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향후 흐름에도 투자 방향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약 공제나 비과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배우자를 추가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본에 맞춰서 자산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점수를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는 거, 그리고 상속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확대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정이 되는 걸 봐야겠지만, 이게 확정이 된다면 좀 유용하게 쓸 루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과세 표준도 변화한 게 없고, 그리고 세율 자체도 변경된 게 되게 극소수라서 2억 이하, 1억 이상 2억 이하 구간만, 그리고 30억 초과 구간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거고, 향후에도 이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율 변경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는 투기 과열 지역에만 해당되잖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이런 건 혜택을 받으려고 전세를 내놓는 분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것도 단기간에 효과를 주는 약간 미봉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 24년 세법 개정안은 볼 것이 별로 없었고 효과도 적을 거고, 그래서 요런 거 혼인이나 상속 공제금액 확대된 거 빼고는 거의 내용이 없었고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리고 상속 공제금액 같은 경우에 또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볼 것도 없었고 효과도 매우 작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